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제목 기억의 편지 치매 아내에게 보내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 일부 신일 잊혀지는 이름 요양원 병실의 커튼 사이로 겨울 햇살이 스며듭니다. 하얀 시트 위 윤정이는 고요하게 앉아 창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 정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눈동자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정희야, 나야. 혜준이. 그는 낮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정희의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떠돕니다. 혜준이요? 그게 누구죠? 짧은 대답이 공기를 멈추게 만듭니다. 혜준은 잠시 말을 잃고 아내의 손을 더 꼭 쥡니다. 그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붙잡으려는 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볼, 희미해진 미소, 그리고 낯설어진 눈동자.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여전히 가장 익숙하고 소중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기억이 더 빨리 사라질 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혜준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아 차가운 돌덩이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만년필과 누렇게 변한 편지 묶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장의 편지를 펼쳐봅니다. 윤정희님께, 사랑하는 그대에게. 젊은 날 그는 매일 이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을 다시 쓰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립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그 문장을 쓰는 손끝이 잠시 멈추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그 빗소리에 따라 벚꽃잎이 유리창을 스칩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나를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처럼 잔잔합니다. 책상 위의 스탠드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춥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펜을 듭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단 세 글자, 그러나 그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 속 상자에 넣습니다. 그 상자는 이미 수십 통의 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정희야, 오늘은 당신이 내 이름을 몰랐지만 내 마음은 아직 그날 그대로야. 바깥의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방 안에는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흐릅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감기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그날 밤 그가 쓴 첫 번째 기억의 편지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그 편지는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첫 신호였습니다. 신이 사라지는 기억의 조각들. 요양원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복도에서는 약 냄새가 희미하게 퍼집니다. 윤정이는 창가 근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지만 그 안에는 방향을 잃은 기억의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정혜준은 오늘도 천천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붉은 리본으로 묶인 작은 편지 묶음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의자 옆에 앉아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봄비가 왔어. 예전엔 이런 날이면 당신이 피아노를 치곤 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습니다. 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 짧은 질문은 혜준의 심장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 남자, 당신 남편이죠. 혜준이. 정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그러나 금세 시선을 돌리고 창밖에 비 내리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남편이 아닌 단지 흐릿한 풍경뿐이었습니다. 딸 주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고 표정은 복잡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매일 오시지 않아도 돼요. 엄마는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애써 눌러 담은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도 괜찮단다. 모르셔도. 나는 기억하니까. 그의 말은 작았지만 묵직하게 병실 안을 채웁니다. 주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병실을 나갑니다. 그 뒤로 문이 닫히자 공간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혜주는 봉투를 열고 아내에게 편지를 읽어줍니다.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이 잊어도 나는 그 웃음을 기억합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잊힌 기억의 문이 아주 잠시 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눈을 뜬 정희는 다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혜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오늘 그녀는 내 이름을 몰랐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불렀다. 이름이 사라져도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혜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의 어깨는 조금 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조용히 서랍을 닫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수십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마치 잊히지 않으려는 기억의 조각들처럼 서랍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혜주는 창문을 열고 젖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당신이 나를 잊는 하루하루가 내겐 또 하나의 추억이 되겠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날 밤 서랍 속에서 편지 한 장이 살짝 미끄러져 나옵니다. 그 편지의 첫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길을 잃을 뿐이다. 신 3 흔들리는 믿음. 요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혜주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매일 반복되는 여정에는 한결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윤정이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한쪽에는 오래된 전자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엉뚱한 건반을 누르며 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음은 불안정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혜주는 그 곡의 첫 소절만 듣고도 알아챘습니다. 그대에게.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피아노를 멈추고 천천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빛은 낯설지만 잠시 동안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혜주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에게 처음 불러줬던 노래예요. 우리가 약속했던 날 기억나죠?
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건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의 가슴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끝에는 세월이 새겨진 주름과 함께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는 그 말 속에 모든 위로를 담았습니다. 그날 오후 혜주는 복도를 걷다 갑작스럽게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에 들고 있던 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간호사 김소은이 급히 달려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의사는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고 말하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약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먼저 잃을 순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함보다도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집으로 돌아와 또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당신은 내 이름을 잊었지만 내 노래를 기억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내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다 잠시 멈추고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악보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대에게 윤정희에게 바치는 노래. 요양원의 밤도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혜준 씨.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흐릿했지만 사랑의 잔향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신사기억의 상자.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타고 들어오며 먼지 입자들이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정혜주는 식탁 위에 오래된 나무 상자를 올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써온 편지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각 봉투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웃던 날, 함께 걷던 길,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는 상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떠나기 전 마음의 문을 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희가 미소 지으며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당신은 참 빛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는 종이와 펜을 꺼내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님께.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아마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내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시였고 내 노래였어요. 펜 끝이 멈추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그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후 상자 안에 반지 하나와 오래된 악보를 함께 넣었습니다. 악보의 제목은 그대에게 그가 청혼하던 날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날 오후 혜주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 김소은이 그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그 상자가 뭐예요, 선생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억을 담은 상자예요. 혹시 제가 없을 때 정희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김소은은 순간 말이 막혔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준을 보자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흐릿해졌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나요? 그의 질문 대신 그녀의 시선은 멀리 창밖을 향했습니다. 응, 조금 내려. 봄비가 오네. 당신이 좋아하던 날이야. 그는 아내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정희야, 혹시 내가 먼저 가더라도 겁내지 말아요. 당신이 내 기억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단단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웃어요. 그녀의 말에 혜주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창문 밖으로 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데 이상하게도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혜주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눈이 녹을 때 당신이 내 편지를 읽겠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상자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을 지나며 그는 잠시 뒤돌아봤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하얀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집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과 종이 그리고 미처 봉하지 못한 마지막 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그 문장은 마치 미완의 노래처럼 조용히 방 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신 오사라진 손끝의 온기. 새벽의 요양원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 끝 전등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산소기계 소리만이 공간을 깨웠습니다. 그 시간 정혜주는 평소처럼 아내의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그날 아침 완성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고르며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내가 평온해 보여서 참 좋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작별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 김소은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둘을 바라보다 순간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혜준의 고개가 살짝 기울어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다가가 맥을 짚는 순간 손끝에서 미약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김소은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간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을 되찾은 사람처럼 그의 오른손은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김소은은 조심스레 손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윤정희님께라고 적힌 마지막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김소은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다 문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김소은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희 어르신, 이건 선생님이 남기고 가신 거예요. 기억의 상자랍니다. 정희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님께,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요. 당신은 내 삶의 가장 고운 이름이었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짧게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혜준 씨. 그 이름은 마치 세월을 가로지르는 속삭임처럼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김소은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기억의 불빛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혜준이 생전에 심어놓았던 벚꽃나무가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봄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으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며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편지를 품에 안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손끝의 온기였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 사람들은 정희를 편지의 주인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마음 한켠엔 언제나 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부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하루가 당신의 한 번의 공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 정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